과중반에 재학 중인 안세진, 1반계열 문과반에 재학 중인 김탄영입니다. 혹시 여기 과중 계신가요? 과중 있으면 두 분, 세 분 계시네요. 저희 선정고등학교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과중이죠. 먼저 과중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중의 장점은 일단 학종에서 유리합니다. 과학 8과목과 수학 3과목을 모두 이수한다는 점에서 대입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그에 반해 또 과학 8과목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시간도 많이 뺏겨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학년 때 과중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과중을 추가한다고 하니 1년 정도 더 고민해 보신 후 과중에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는 상설 동아리, 과학수학 동아리, 일반 동아리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아까 과중이라고 하셨던 친구들은 무조건 과학수학 동아리 중에서 골라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과중이 아닌 친구들은 이 3개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상설 동아리랑 과학수학 동아리는 지원서랑 면접을 봐야 되고, 일반 동아리는 신청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신청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이는 밤 생명의학 토론실험부의 동아리원인데요. 저희 동아리에선 생명과학, 의학에 대한 윤리 문제를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의학, 생명과학에 관련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교 탐방까지도 계획에 두고 있으니 생명과학이나 의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밤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이라서 상설 동아리 중에 도서부 리브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아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책정 일을 해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따로 봉사 시간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나 여러 가지 스필 쓰기 등을 진행을 하니까 인문계열 쪽에 희망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도서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오면은 야자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학교는 야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청원제라고 하는 가습실이 있는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가서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서 토요일은 연다고 하니까 편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장학금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세진이 언니는 심지어 장학금을 몇 번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세진이 내신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내신 성적 우수자 장학금은 1.1이 내면 20만원,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 장학금은 전과목 1등급이면 20만원, 서울대 입학 축하 장학금은 서울대 진학자한테 100만원, 입학 성적 우수자 장학금은 중학교 때 상위 1% 이내의 성적을 가지고 입학을 했으면 그 친구한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내신일 것 같은데요. 1학년이 되면은 국수, 사과, 영, 정부, 한국사 총 7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저희 학년은 36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의 학년도 360명이라고 가정 잡아보면 1등급은 14등까지, 2등급은 40등까지, 3등급은 83등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학교 과목별 TMI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 같은 경우는 시험이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서술형이 특히. 그래서 선생님들도 강조를 해주시겠지만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시험 때 외부 지문 보기로 고전 시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따로 본인이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반배치고사를 실시하고 반별로 분반 수업을 실시를 했고요. 일반반은 A, B, C반, 과정반은 A, B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습니다. 집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킬러 문항이 한두 개 출제되고 문항수가 적어서 한 문제당 배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과목은 바로 영어예요. 영어는 난이도가 평이한 만큼 많은 친구들이 맞추기 때문에 정말 한두 문제로 등급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도 써놨지만 1학기 중간고사에서 97점이 3등급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친구들이 경쟁률이 셌기 때문에 영어에서 특히 실수를 안 하도록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은 ABCD로 나눠가지고 물, 화, 생지 다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십니다. 저희는 ABCD 중에 3과목만 시험을 보고 한 과목은 올 수행평가로 대체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지구과학이 수행평가, 물화생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 문제는 모의고사 형식과 매우 유사하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낚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나다 써놓고 보통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러잖아요. 사회에서 한두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많이 낚습니다. 정보랑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또 그만큼 원하는 내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생기부 챙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공 적합성, 즉 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챙기려면 일단 본인이 직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희망 계열은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학교 수행평가를 할 때 나의 희망 학과나 진로를 대학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열 정하는 걸 저는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저희 아시겠지만 2005년생, 즉 저희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즉 세특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특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이 세특을 누가 써주죠?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생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탐구 보고서나 수행평가 같은 걸로 해당 과목과 나의 진로를 관련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생기부 이제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탐구 보고서인데, 탐구 보고서란 이름은 아실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한 다음에 생기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과목에 대한 심화 내용을 탐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시간에 우리나라 음악서 같은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쌤한테 내고 그에 대한 생기부에 이제 입력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입에서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학교 활동은 생기부에 기재를 가능한데요. 그래가지고 학교 내 활동을 많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들이 모두 적힐 수는 없고 1500바이트 미만으로만 적힐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여하면서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선정부는 다양한 학교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드림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사이언스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에 총 5회차에 걸쳐서 하는 과학 프로그램인데 1, 2학년 각 20명씩 뽑습니다. 경쟁률이 센 만큼 활동의 질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건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송암천문대 견학입니다. 이 일정이 원래 1박 2일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당일치기 여행을 갔습니다. 아침에는 다양한 천문 관측 프로그램들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가서 직접 천체를 관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왼쪽의 신경과학 실험은 이렇게 직접 외국인 교수님이 오셔서 영어로 수업을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드림 사이언스 말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서 장원제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단위로 자신이 참여할 분야를 선택하고 책 5권을 골라서 독후감을 제출하는 활동인데요. 저희 학년부터 독서가 생기부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런 독서 장원제를 활용을 하면 내가 책을 읽었다는 걸 대학에 알릴 수가 있겠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고 드림 리딩 같은 경우도 독서 관련 프로그램인데 여기 써있듯이 7명에서 8명 정도 모여서 책을 읽고 발표하거나 생각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이건 역시 독서 활동이 기재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이 독서했다는 사실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드림 진로 토크 같은 경우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연구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코딩회사 대표 등과 같이 본인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이과 선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저는 2학년 때 문과, 즉 인문계열에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문과를 갈 친구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세계지리, 세계사, 정치화법, 생활과윤리, 진로 과목에서는 고전익기와 영어권 문학 쪽에 선택을 하면 되고 3학년 때는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사회문학, 경제, 사회문학 탐구,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과중 세 분은 이 전 과목을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반, 이과반은 보통 물화생지 중에 한 3과목 정도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이과 공통 선택 과목은 일본어, 중국어, 한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희 학년 같은 경우 일본어가 200명이 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제 Q&A 시간인데요. 지금 4시까지 넉넉한 시간이 있으니 편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 아이디